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8일 화요일 캐파 뉴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가 지난 3년간 지속된 코로나 비상사태를 오늘 공식 해제했습니다. 6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으로 제한된 영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18세 이하 자녀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 전국 집값과 아파트 렌트비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60년 전 샌프란시스코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차별당한 흑인 철거민 2만 명에게 500만 달러씩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업 중 게임기를 압수당한 고등학생이 여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와 맞붙으면 패배하지만 디샌티스 주지사와 겨루면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헤드라인들입니다. 2월 28일 화요일 캐파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렛츠고!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미성년 자녀를 둔 저소득 가정에 연간 최대 1,083달러를 텍스 크레딧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6세 미만 자녀로 제한되어 있는 영차일드 텍스 크레딧 수혜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 매년 최대 1,083달러의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은 기존 영차일드 텍스 크레딧 수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주 하원에 발의했습니다. 산티아고 의원이 발의한 AB 1128 법안은 기존 6세 이하의 자녀들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 영차일드 텍스 크레딧 수혜 대상을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학생일 경우에는 23세까지도 영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녀를 둔 저소득층 납세자가 세금 보고를 할 경우 소득 수준과 자녀 수에 따라 연방정부의 EITC와 주정부의 캘리포니아 EITC 환급금을 합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EITC는 현재 수혜 대상을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캘리포니아가 주정부 차원의 코로나 비상사태를 오늘 해제합니다. 2020년 자택 격리 명령이 발동된 지 3년 만입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는 비상사태를 유지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늘 코로나 비상사태를 공식 해제했습니다. 2020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미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택격리 명령을 내린 지 3년 만입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되면 주지사가 전염병 대처를 위해 허용받던 주지사의 포괄적인 비상 권한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와 관련된 대부분의 제한 조치를 이미 해제한 상태여서 오늘 비상사태가 해제되더라도 주민들의 일상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비상사태 종료로 이제 전국에서 코로나 비상사태가 유지되는 지역은 텍사스와 일리노이 등 5개 주로 줄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5월 11일 연방 코로나 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이며 일리노이주도 연방정부와 같은 시기에 비상사태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로드아일랜드와 델러웨어는 최근 코로나 비상사태를 연장했으며 뉴멕시코는 다음 달 3일 비상사태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의 비상사태는 오늘 종료됐지만 LA 카운티는 비상사태를 당분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다음 달 31일 카운티 차원의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카플란 뉴스 전하겠습니다. 네, 미국 집값과 렌트비가 동시에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국 부동산 시장 침체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피터작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집값과 아파트 렌트비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 기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해 12월 S&P 코어로직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0.8% 하락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해 6월 정점을 찍은 뒤 6개월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10대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0.8%, 20대 주요 도시 주택 가격 지수는 0.9% 각각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부담이 진정되더라도 주택시장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P 다우존스 그레이그 리자라는 경기 침체 등 도전적인 거시경제 환경을 고려할 때 집값은 계속 약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파트 렌트비도 6개월 연속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사이트 아파트먼트 리스트가 집계하는 52개 주요 대도시의 아파트 렌트 중간값은 1월 1,338달러로 12월에 1,343달러보다 내려 6개월간 3.5% 하락했습니다. 52개 주요 대도시들 중 아파트 렌트비가 인상된 곳은 없었습니다. 아파트먼트 리스트는 6개월 연속해서 월세가 하락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공시율도 지난해 가을 이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샌프란시스코가 지난 1960년대 도심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흑인 철거 주민 2만 명에게 500만 달러씩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제플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가 과거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차별을 받은 흑인 철거민 2만 명에게 500만 달러씩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아프리카계 미국인 배상자문위원회 AARAC는 흑인 주민 1인당 500만 달러의 인종차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60년 전 이뤄진 샌프란시스코 필모어 지구 철거 등 과거 인종차별적 정책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를 흑인 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960년대 샌프란시스코시가 서부의 할렘가로 불리던 흑인 거주지역 필모어 지구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업체 883곳이 폐업했고 흑인 주민 2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재개발 이후 필모어 지역은 집 한 채당 수백만 달러가 넘는 백인 거주지로 탈바꿈했습니다. 배상 찬성론자들은 이번 500만 달러 권고안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흑인 주민들의 중간 소득이 4만 4천 달러로 아시아계 10만 5천 달러, 백인 11만 3천 달러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정도 금액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상한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는 거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 연간 예산이 140억 달러에 불과해 시 재정이 감당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주장입니다. 경제학자 윌리엄 A. 다리티 주니어는 지방정부에 5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배상 노력의 신뢰도를 깎아내린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인종 간 소득 격차를 고려하면 1인당 35만 달러가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카프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닌텐도 게임을 하던 학생이 게임기를 압수당하자 여교사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학생은 체포됐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업 중 게임기를 압수당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학생이 체포됐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21일 플로리다주 플레이글러 카운티의 마탄자스 고교에서 학생 A군이 여고사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플레이글러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에 따르면 A군은 수업 중 게임이 닌텐도 스위치를 하다 교사에게 게임기를 압수당하자 격분의 여고사의 얼굴 등을 가격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습니다. 셰리프 오피스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키는 198cm, 몸무게는 122kg에 달하는 A군은 여고사에게 달려들어 밀친 뒤 쓰러진 교사의 얼굴 등을 향해 폭행을 가했고 여고사는 기절한 듯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달려와 말렸지만 A군은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셰리프 오피스는 A군을 가중폭행 등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셰리프 오피스는 A군의 행동을 끔찍하고 부적절했다며 피해 교사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모두 회복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이 교사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카프라 뉴스 전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와 붙게 되면 낙선이 예상되지만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대결할 경우 승리할 수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맞붙으면 재선에 실패할 것이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반면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맞붙으면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대가 지난 24일과 25일 등록 유권자 1,060명을 상대로 조사해 오늘 공개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서 42%의 지지를 얻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46%였습니다.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될 경우 트럼프가 이기는 것으로 조사된 것입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항마로 급부상한 디센티스 주지사와의 양자 대결에선 44%를 얻어 4%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75세 이상 고령 정치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주장한 헤일리 전 대사와의 대결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40%를 얻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헤일리 전 대사는 37%였습니다. 공화당 내 가상 대선 경선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55%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25%에 그친 디센티스 후보를 멀찌감치 따돌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전국에서 우울한 주민이 가장 많은 도시는 시애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LA도 주민 10명 중 4명이 평소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애쉬 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전국 15개 대도시들 중 우울감을 느끼는 주민 비중이 가장 높은 도시는 시애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의 하우징 펄스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시애틀 지역 18세 이상 주민 300여만 명 중 45%가 지난 2주일 중 최소한 2에서 3일간 가라앉고 우울하고 절망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 5차례에 걸친 하우징 펄스 서베이 조사에서도 시애틀 주민들은 계절과 관계없이 울적한 감정 지수가 41에서 4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애틀에 이어 우울한 주민 비중이 많은 대도시 지역은 44.8%로 조사된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노였습니다. 이어 피닉스 43.4%, 마이애미 40.5%, 보스턴 40.1%로 나타났습니다. LA는 우울한 주민이 39.3%로 조사돼 전국 15개 대도시들 중 비중이 7번째로 높았습니다. 이 밖에 샌프란시스코는 38.6%, 뉴욕 33.8%, 댈러스 33.3%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카플라 뉴스 애슐리 킴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3.1절 104주년 기념일입니다. 한인회는 한인단체들과 함께 내일 오전 11시 USC 캠퍼스 인근 국민의 기념관이 있는 나성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3.1절 기념식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 마지막 날 전해드리는 캐파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